여러분, 음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끔찍한 사고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곧 방문할 집 안에는 뭔가 매우 이상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끔찍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대형 잠비라 여성 직원에게 충돌하여 가족이 되는 고품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비밀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픈 기억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자가 마주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특정 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단 한 전에 맡은 조사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일이 있었다. 어떤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 롤러라고 해야 되나? 땅을 부르는 큰 롤러가 앞에 붙은 차가 여성 직원을 밀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보험금의 지급 가운데서 사고의 대략적인 요점도 서라 유족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그 여성 사원의 침대로 차를 몰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다. 원래 5,000ml 해서 바다 내음이 자득한 뭐랄까 바닷가의 시골 마을이란 바로 이렇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다. 사람의 왕래도 저리었고 날씨도 좋았다. 오래된 주택들이 그대로 들어서 있어 왠지 모를 향수가 느껴졌다. 하지만 뜰 지리고 있더라. 일방 토인이 말아. 내리기 전은 의지에 가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배를 공터 비스무리한 곳에 세워두고 걸어서 집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15분 정도 헤맸었다. 리다 차가 있는 대로 돌아온 나란 뒤를 물어보기로 했다. 마침 어떤 여자가 세스테일 같은 걸 가지고 터벅터벅 내 앞을 걷고 있었다. 수상한 사람을 여기지 않기에 저기 죄송합니다만 이 동네 사는 A씨 댁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다. 앞을 걷던 여자가 뒤로 돌았다. 나는 심장을 꽉 움켜잡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여자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뒷모습에 딱히 내세울 만한 특징이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얼굴은 입술이 너무 벗겨지고 이빨이 여러 개 빠진 데다가 얼굴 형태 전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오른쪽 눈은 기침이 서서 희번뜩하게 부릅뜨고 있었지만 왼쪽 눈은 뜨고 있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눈꺼풀이 내려가 있었다. 뒤쪽에서 보는 머리카락은 딱히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앞머리는 불쌍할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다. 소리 모양도 이상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삐죽하게 튀어나온 듯한 형상으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왼쪽 담만 홀쭉했다. 마치 그쪽 담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돌릴 뻔했지만 두 번씩 내되는 일이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저쪽. 여자는 자기가 가던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목소리는 내는 뒤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였다.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가볍게 인사한 다음 그 여자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인공적인 두려움은 아니었다. 이런 함대로운 풍경 속에서 방금 마주친 여성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을 든 내 손이 조금 떨리는 걸 알아차렸다. 무슨 병에 걸린 걸까? 나이들부터 몸이 불편했던 건가? 나이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뒷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젊었던 것 같지만 얼굴을 보니 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목적지인 유족들의 집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꽤 흥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정하게 사실을 받아들이며 돈은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태도가 있었다. 유가족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영정 앞에서 향을 피웠다. 영정을 보니 참으로 예쁜 사람이었다. 회사 관계자에게 미리 들은 이야기에 따르며 사무원으로 일한 지 3년째 나이 든 직원들이 많은 직장이었는데 그녀는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그녀를 자기 딸처럼 지어해서 우리 아들놈이 결혼만 안 했으면 꼭 장가를 보냈을 텐데 라는 말을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 그만큼 슬픔은 더더욱 짚어서 그 직원은 사고 후에 자살을 시도했고 지금껏 거의 넋을 놓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고 성심성의껏 이응한 모양으로 그녀 어머니에게서 원만이나 고충이 있다는 말은 없었다.
보험 금액에 대해서 협상하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았지만 단지 불쌍한 우리 딸, 시집도 못 보고 세상을 떠보더니 나는 어머니의 말에 나의 말문을 막 쳐불었다. 조사를 하는 입장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가능한 그 어머니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익숙해지지 않은 이 감각을 짊어진 채 나는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문득 생각이 났다. 차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아까 만난 여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마주치면 인사 한마디 정도는 해야겠지만 솔직히 말해 만나고 싶지 않았다. 뭐랄까 본능이 거부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 동네 지리를 모르는 나는 모았던 일을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뒤를 되돌아놨다. 다행이라고 말하면 신뢰가 되겠지만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나는 안보하면서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의 몽치 부분에 손자국이 몇 개나 묻어 있었다. 약간 더러운 갈색 손자국 같은 게 차 보닛에 몇 군데 그리고 운전석 문 쪽에 몇 군데 묻어 있었다. 차체는 흰색이라 굉장히 눈에 잘 띄었다. 나는 차에서 먼지 다 띄운 시트를 꺼내 눈에 띄는 못을 닦았고 다행히도 때는 곧 벗겨졌다. 뭔가 도둑질을 하려고 했나 생각했지만 딱히 도둑 맞은 건 없었다. 그 공터는 사유지였으니 허란 공터 주인이 차를 손자국으로 더럽힌 건지도 모르다. 어쨌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얼른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직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 결과가 보험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심정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썼다. 바라건대 보험금 담당자가 아주 약간이라도 이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그러고 있는데 상사가 찾아와서 회사에서 제출할 정식 보고서를 건네줬다. 나는 그 보고서를 팔락팔락 넘기다가 사고 현장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 사진은 피해자의 손 언저리를 찍은 사진인데 아마도 피해자의 피가 묻은 듯 콘크리트 블록 같은데 살짝 더러운 갈색 손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모래차에 묻어있던 손자국과 똑같아 보였다. 나는 등에 시름땀이 흐르는 걸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이건 우연일 거라고 믿기로 했다. 매시당초 손자국은 펀치력이 진할 정도의 차이가 없지 않을다. 방음이야 이거 사진이다. 우연히 가짜 잽처럼 보이는 거다. 좀 특이한 체험과 연관 짓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다음 사진은 피해자의 사고 직후 모습을 담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롤러에 찌그러진 얼굴, 널름 벗겨진 입술, 이상하게 일그러진 얼굴 형태, 오른쪽 눈은 번뜩 열려있고 왼쪽 눈은 눈꺼풀이 스르륵 떨어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척의 형태까지. 그 사진에는 그야말로 낮에 내가 만났던 여자가 지쳐 있었다. 우연일지도 모른다. 이걸 쓰고 있는 LT업은 그 사진에 영향을 받아서 낮에 만났던 여자를 사진과 동일시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잠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그 직후 의식을 잃었던 것 같다. 오늘의 이야기는 삶의 참혹함과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사고 잠수가 아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기억 속에 숨어있는 영혼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험에 공감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다음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